여주가 무대에서 마지막 소절을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를 멈춘다. 이 노래는 돈 받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남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4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몰려온다.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는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고 여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무대를 떠난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은송원이라는 이름의 요양원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살짝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죠.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한 노인이 요양원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주라는 이름의 이분은 올해로 78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여전히 곧은 어깨를 가진 남주의 모습에서는 한때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죠. 회색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리된 흰 머리,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 30년간 재직했던 남주는 언론에서 교육계의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서울 시내에만 5개의 대학을 설립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펼쳤으며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들이 여전히 시내 곳곳에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주는 은퇴 후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범하지는 않았죠. 누구보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어딘지 무거운 기운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직접 나오셨어요? 아침이 많이 쌀쌀한데 옷을 더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친근했지만 남주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 후 남주는 요양원 건물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과였죠. 은송원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에는 최신식 의료 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이 있었고 넓고 밝은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휴게실에서는 몇 분이 장기를 두고 계셨고 정원에서는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죠. 입소자들도 대부분 만족해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주는 가끔씩 이곳을 걸어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남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감사패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남주는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에게 속죄의 공간인지 아니면 그저 현실을 피해 숨어 있는 도피처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딘가에 묻어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들은 밤마다 조용히 찾아와서 남주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텔레비전에서 70년대 가요가 흘러나오면 남주는 이유도 없이 급하게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릴 정도로 말이죠. 그 시절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져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한편 남주가 요양원을 둘러보고 있을 그 시각, 서울역 뒤편에 있는 고물상 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주라는 이름의 67세 여인이 낡고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며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여주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원 옥탑방에서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제 남은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나서 폐지 줍기에 나서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폐지 줍기는 이미 그녀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여주는 한때 방송국 공개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였습니다. 무명이었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맑고 고운 음색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르는 발라드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몇몇 작곡가들이 그녀를 위한 곡을 써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수레를 끄는 여주의 모습에서 과거의 가수였던 그녀를 찾아볼 수는 없었거든요. 노래는 배고플 때 제일 잔인해. 목소리가 나와도 배는 고프고 꿈이 있어도 현실은 차갑고. 여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워 모은 종이 뭉치를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맑고 고왔습니다. 폐지를 담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여주의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사람들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중얼거리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울림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은송원 개원 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남주는 며칠 전부터 기념행사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요양원 입소자분들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연 프로그램 촬영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사무과장이 서류를 들고 남주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주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옛날 가요 위주로 작은 공연을 하고 그걸 방송으로도 내보낸다고 합니다. 지역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좋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가요 위주로 하면 됩니다. 남주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편이었거든요. 며칠 후 공연 실무를 맡은 직원이 출연자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출연자분들 프로필 확인해 보시겠어요? 남주는 명단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들이나 동호회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남주가 여주의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분요? 예전에 가수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셔서 길에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실무 직원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왜 길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실까 싶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셨거든요. 남주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분들로 섭외해 주셨네요.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은송원의 강당은 어르신들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간단한 조명과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첫 번째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경쾌한 트로트를 부르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출연자들의 공연도 이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주가 무대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낡은 한복을 말끔히 다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여주의 모습에서는 과거 가수였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옷은 오래되었지만 그녀만의 우아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여주는 무대 중앙에 서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강당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딘지 모를 깊이와 울림이 있었거든요. 70년대에 유행했던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주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흐르자마자 강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수다 소리도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오직 여주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의 노래는 마치 70년대 흑백 텔레비전 속 가요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의 순수함과 애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주도 처음에는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었지만 여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남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끝까지 부르면 병원 하나 주지. 그 말은 농담처럼 툭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농담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무대 위의 여주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남주의 얼굴을 똑똑히 봤고 그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었죠.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누군가가 그녀에게 잘하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여주는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강당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남주도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여주의 표정에서 뭔가 슬픈 기운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여주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남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며칠 후 은송원에서는 방송 촬영을 위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편집된 영상을 확인하고 추가 촬영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죠. 남주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해서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출연자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알려주자 남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씩 도착하는 출연자들 중에서 여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소박한 차림이었죠. 그녀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주는 리허설을 기다리면서 무대 뒤에서 남주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항상 자신감에 차있던 표정까지. 정말 기억 못하는 걸까? 여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198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주는 20살의 신인 가수였고 지방 순회 공연을 다니며 무대 경험을 쌓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지방 공연장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낡은 천막을 친 임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객들도 대부분 술에 취한 중년 남성들이었죠. 가수들, 특히 여성 가수들에게는 결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열린 공연이었는데 무대 뒤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스폰서들이라고 불리는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고 가수들은 공연이 끝나면 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여주는 그날 밤 무대에서 노래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죠. 바로 젊은 시절의 남주였습니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네요. 남주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남주는 30대 후반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학재단을 물려받아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지방 순회를 다니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었고 문화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여주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남주의 말에 여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남주는 진심으로 여주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역 유지들처럼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함께 음반을 제작하거나 정식 데뷔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래 실력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서울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여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래 잘하면 내가 책임질게요. 남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주는 갑작스럽게 서울로 돌아갔고 여주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여주는 한 달, 두 달을 기다렸지만 남주로부터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주는 그 시기에 더 큰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여주와의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만남 중 하나였지만 여주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일 이후 여주는 서울로 올라와 혼자 힘으로 가수의 꿈을 이어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도 없고 인맥도 없는 상황에서 무명 가수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리허설 시간이 되어 여주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남주는 객석에서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여주는 마이크를 잡고 남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여주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연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옛날에 가요제 무대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여주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그러시더군요. 그 순간 여주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는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않겠다고 40년 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대가를 이제라도 받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송원의 강당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송 촬영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까지 몰려왔거든요. 어르신들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와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직원들도 들뜬 마음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죠. 남주는 귀빈석에 앉아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 출연자가 신나는 트로트를 부르자 관객들은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두 번째 출연자는 옛가요 메들리를 불렀고 어르신들은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갔죠. 그리고 드디어 여주가 무대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한 남색 한복을 입고 나타난 여주의 모습에서 과거 가수였던 품격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여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이 인사를 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사랑으로라는 곡입니다. 7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그 곡은 남주에게도 익숙한 노래였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들었던 곡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주의 목소리로 들으니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사이가 여주의 첫 소절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맑고 애절한 목소리에 어르신들은 금세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수를 치던 손이 자연스럽게 멈추고 모든 이들이 그녀의 노래에 집중했죠. 남주도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중반을 넘어서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처럼 들렸거든요.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추억만 가슴에 남겨두고 여주의 목소리가 이 구절을 부를 때 남주는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40년 전 지방의 어느 공연장에서 만났던 젊은 여자 가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주 자신이 했던 말들이 기억났죠. 노래 잘하면 내가 책임질게. 서울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어줄게. 남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프로그램북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무대 위의 여주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설마, 남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주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다림도 지쳐버리고 희망도 사라져가고 그녀는 남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남주의 머릿속에 더 많은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정말 바빴었습니다. 사업 확장에 여념이 없었고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생겨났었죠. 지방에서 만난 무명 가수와의 약속 같은 것은 금세 까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주에게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한 사람의 꿈이나 희망보다는 자신의 성공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혹시 남주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 여주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왔던 마음이 노래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아, 어디 있나요? 여주의 목소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남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공연장에서 만난 그 젊은 여자 가수, 맑고 애절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눈빛.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남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남주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어. 꿈을 죽였어. 남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여주도 남주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더욱 애절하게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관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남주의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노래가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여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40년 동안 쌓인 한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었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이여. 여주가 마지막 구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음악도 함께 멈췄습니다. 반주를 하던 연주자들도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죠. 관객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주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고 관객들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침착했지만 눈빛에서는 깊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돈 받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강당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주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주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한 후 무대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슬픔과 동시에 당당함이 느껴졌죠. 바로 그 순간 남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려다가 그만 무릎을 꿇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남주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지방 공연장 뒤편의 허름한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여주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남주와의 만남이 자신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로요? 그때 여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약속하는 건데. 젊은 시절의 남주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 후 남주는 서울로 돌아가서 더 큰 사업 기회에 매몰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교육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거든요. 여주와의 약속은 점점 뒷전으로 밀렸고 나중에는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주에게는 수많은 만남 중 하나였지만 여주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약속을 말이죠.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어. 남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하지만 남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여주를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죽였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관객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관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가 남주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주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두라고. 남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온 여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강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주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거든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저렇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기분보다는 오히려 허무함이 더 컸죠. 남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교육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그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그녀는 무대에서 사라졌어. 남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세했지. 방송국 카메라들은 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훈훈한 요양원 공연을 촬영하러 왔던 것인데 예상치 못한 인간 드라마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촬영 중단하겠습니다. PD가 급하게 지시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주는 출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주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순간이 실제로 벌어지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죄책감과 후회를 보았거든요. 관객들은 점점 더 웅성거렸습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무슨 일이냐, 왜 저러시는 거냐 하며 걱정하고 있었고 젊은 관객들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주는 계속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여주에게 닿기를 바라는 듯 말이죠. 요양원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공연장이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과 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여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당을 나섰고 남주는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의 소란이 가라앉은 후 여주는 요양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드디어 표현했는데 왜인지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공허했습니다. 강당에서는 직원들이 남주를 부축해 사무실로 데려갔지만 남주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찾아야 해. 그분을 찾아야 해. 이사장님,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남주는 벌떡 일어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여주는 남주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40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남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주는 여전히 앞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요? 남주는 조심스럽게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40년이나 걸리셨네요. 여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었고 남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주가 갑자기 돌아서서 남주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당신에게 그냥 잊힐 존재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40년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두 달을 기다렸어요. 매일 전화를 기다렸는데 여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남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여주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제 잃어버린 40년이 돌아와요? 남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주의 분노가 이토록 깊을 줄 몰랐거든요. 여주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몇 년을 버텼어요. 혼자 힘으로 무대에 서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후원자도 없고 기회도 없고 결국 포기해야 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 그러다가 지금은 폐지 줍는 일까지. 여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남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여주가 냉소했습니다.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당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여주는 남주 앞에 서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로는 끝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않았어요. 여주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40년 전에 저는 당신을 믿고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여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선택했어요. 당신의 농담 같은 약속에 속지 않겠다고. 남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끝까지 부르면 병원 하나 주지라는 말의 의미를 말이죠. 여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노래를 포기했지만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살아왔어요.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남주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성공하고도 행복하셨어요? 그 질문이 남주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양심을 팔고 얻은 성공이니까요. 여주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남주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주는 한참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제 인생으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여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속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해야겠어요.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여주는 일어서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남주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여주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죠. 여주가 떠나고 난 후 남주는 홀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주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죠. 진짜로 변할 준비. 남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진짜로 말이죠. 여주와의 만남 이후 남주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운영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벽에 걸린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들이 이제는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사장님, 드실 거라도 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남주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남주는 갑자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예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사장님? 직접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견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남주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궁금증이 높아졌거든요. 교육계 거물의 기자회견이니만큼 관심도 컸습니다. 남주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죠. 안녕하십니까? 남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제 과거에 대해 고백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고백일지 궁금해하며 카메라를 준비했죠. 남주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순회 중 만났던 여주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분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무책임한 약속으로 희망을 주었다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약속을 믿고 서울에서 가수의 꿈을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원자도 없고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뒤편에는 외면한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사업들도? 네, 다시 돌아보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사업 수주 과정에서 로비를 했던 적도 있고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시킨 적도 있습니다. 남주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권력형 비리들, 묻어버렸던 불의들, 그리고 외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것들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꿈을 짓밟고 세운 허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남주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제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와 재단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송원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특히 은송원은 그분, 제가 꿈을 짓밟았던 그분의 이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산 기부 선언이었거든요. 질문 받겠습니다. 남주가 말하자 여러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있나요? 며칠 전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말이죠. 그분의 현재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40년 동안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주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되돌리는 데 쓰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남주는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겁기는 했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살아가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 소식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교육계 거물 남주, 과거 비리 고백하며 전 재산 기부, 40년 만에 양심 고백, 한 가수의 꿈을 짓밟았던 진실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며칠 후 여주는 동네 문화회관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을 기획했고 여주에게 출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무대는 작았지만 관객들은 진심으로 그녀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여주는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주는 깊이 인사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된 무대에서 끝까지 노래를 부른 것이었거든요. 기자회견으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은송원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혜 기억의 병원. 여주의 본명인 은혜가 새겨진 간판이었죠. 남주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정리했고 요양원은 여주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 요양원 음악실에서는 여주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폐지를 줍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불러보세요. 여주가 친근하게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젊었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같아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음악실 한쪽 구석에는 남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지내는 입소자 중 한 명이었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난 후 그는 스스로 이곳에 들어와 살기로 했었습니다. 남주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온화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래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가신 후 음악실에는 여주와 남주만 남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상황이 자주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여주가 피아노 건반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남주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남주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요즘 밤에 옛날 노래가 나와도 채널을 돌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주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시절 노래만 나오면 급하게 채널을 돌렸거든요. 왠지 불편하고 답답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는 원래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였죠. 남주가 돌아서서 여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끝까지 부르면 병원 하나 주겠다고 했던. 기억해요. 여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지키셨네요. 비록 40년이 늦었지만요. 늦었지만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남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죄책감 대신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남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여주는 한참 생각해 본 후 대답했습니다. 변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남주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주가 피아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요. 선생님은 저를 용서하셨나요? 남주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여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네. 덕분에 제가 정말 원했던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비록 40년이 늦었지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주는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누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해요. 어쩌면 젊었을 때 성공했다면 이런 소중함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주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여주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어르신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시고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의 그 익숙한 멜로디였죠. 예전 같으면 남주는 급하게 꺼버렸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주도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노래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남주가 동의했습니다. 혹시 같이 불러볼까요? 여주가 제안했습니다. 남주는 놀랐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여주가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주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여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래할 수 있을까요? 남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에게는 아직 부를 노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여주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혜 기억의 병원에서는 오늘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남고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